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군요, 오전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요? 6시까지 확인해 봤는데 네.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당사에 있는 조직국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을 해서 예.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한 7, 8가지 좀 명태균 씨가 문제 제기한 공천 자료라든지 심사 자료,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군요, 압수수색하는 네. 장소가. 그렇죠. 당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네. 해당 당협에서 일을 잘했나 못했냐. 이렇게 당 사무처 나가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나가서 여론도 듣고 뭐 주위의 분들 얘기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당협위원장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막 이런 당무감사를 하거든요. 그 예. 당무감사 자료와 그리고 공천심사 자료 이걸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 당에서는 당무감사 자료는 있지만 공천심사 자료는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공천심사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런 것들 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당사 압수수색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옛날 뭐 독재 정권 시절에 당사는 신성 불가침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당사 와서 농성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민주화되고 나서는 당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좀 특징이 있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할 때는 당 사무처 다 동원해가지고 맡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순순히 협조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압수수색도 당 사무총장이 우리 뭐 협조하겠다고 정당한 법 집행인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순순하게 지금 압수수색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발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흔쾌하게 영장 가져왔으니까 뭐 영장 한 대로 집행하셔야죠 뭐 이렇게 순순하게 응해가지고 네. 오히려 검사들이 좀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또한 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클리어하잖아요. 본인과는 무관하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당 사무처 당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데 예. 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좀 폭이 좁혀져 있어서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좀 폭이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앵커님께서는 좀 뭐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오히려 지금 당사 압수수색은 네.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냐 안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뭐 압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지. 그걸 안 하고 지금 당사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개인 그리고 당으로만 한정지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앞으로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상당히 의혹을 갖고 여러 가지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에 공천 관련된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네. 것과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특히 대선, 서울 뭐 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점도 같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은 좀 뒷전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것들을 수사하기에는 창검지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해주셨었는데
11명 가져오는 힘들죠. 예, 지금도 계속 그 구성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죠. 창원지검 7명, 서울중앙지검에서 4명의 공안부에서 파견검사가 있는데 네. 과연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려간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냐, 오히려 감시하러 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총 지휘하고 있는 차장 검사가 네. 상당히 성역을 두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주위에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뭔가를 감추려는 거 아니야? 축소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명태균 씨가 구속 기간이 지난 23일 만료 예정 아니었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구속 적부심도 뭐 오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시작이 됐습니까?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죠. 심사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 구속당한 이유가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이런 거잖아요. 계속 뭐 명태균 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황금폰이 있네 없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네 없네, 그것이 누구한테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증거인멸하는 듯한 얘기들을 김소연 변호사 등을 통해서 막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분이 나가게 되면 또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구속이 이제 해제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는 연관성이 아직 현재는 없군요.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는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각종 그 녹음 파일들을 공개를 하는 것을 보면 네. 제일 이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건 그거였잖아요. 당의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 왜 명태균 씨와 대통령과 배우자가 왜 이 사람 공천해줘라 마라 이런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예. 그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는데 어제 또 거부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세 번째 거부권 행사고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만 그리고 취임 후에는 총 25번의 이제 거부권을 날리셔서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이라는 공적인 권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예. 솔직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렇게 뭐 헌법과 법률 뭐 이걸 위반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반헌법적인 요소를 민주당이 다 뭐 제거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것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여러 가지 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정치 공세다. 이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펴던데 과연 맞는 행위냐? 또 국민의 많은 분들이 이 김건희 여사 이거 조사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이거 조사 제대로 해야지.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저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판받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12월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예. 화요일인가? 하여튼 12월 10일 날 그것을 재의결하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예, 화요일이군요. 12월 10일. 그날이 마지막 날이더군요. 네. 예. 근데 특검법 찬성 여론이 60%를 웃돌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숫자에 반응을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냥 어쨌든 그렇죠? 잘못된 법안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하여튼 그 결정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대통령에게 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여당에서 요구했던 대로 법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특검법을? 네, 제3자 추천하죠, 특검을. 예, 그리고 내용도 두 가지로만 이제 좁혔고, 그러면 다시 이제 재표결이 있을 텐데, 이때 이탈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찬성하는 표가 8표 이상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상치 않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이 어려운데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욕설을 썼냐 안 썼냐 이거 가지고 계속 3주째
티격태격 싸우고 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날 얘기한 게 이 사건을 갖고 당대표인 나를 흔들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홍철호 정무석이 국민의힘 의원 30명 모아놓고 식사하고 월요일 날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의원 40명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투표용지만 받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투표소 들어가지 말고 그냥 투표함에 넣자. 무효표, 기권표를 만들자. 이러한 전략까지 계획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도 이번에 좀 심상치가 않네.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네. 더욱더 단속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갖고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하겠다라고 친한계 의원들을 규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 좋지 못하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우리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특검을 통해서 털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는 좀 이탈표가 두 자리 숫자 이상 나와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아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 유죄 나왔었을 때 그 전에는 갑자기 이제 한동훈 대표도 분위기가 바뀌면서 단일 대우를 외쳤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 미중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받고 나서는 또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멘붕이에요. 보십니까? 멘붕이에요, 멘붕.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 가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중교사 혐의가 이재명 대표를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피선거권 제한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전에 이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다른 4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은 상당히 위기감과 당황, 곤혹을 넘어서서 근데 멘붕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재표결했을 때 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건가요? 그 전에는 뭐 전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워낙에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 그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왜 보호하냐?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 게. 최근에 확실하게 뭐 다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서 민심에 부합하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찾아가 보자라고 네. 판단할 수도 있다. 아직은 논의 단계인데 네. 앞으로도 좀 한 보름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예. 상황 진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한심해요.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온갖 오해를 받고 정치적인 데미지를 받을 정도로 질질 3주간 동안 끌어야 되는 문제인가? 한동훈 대표가 미리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지만 원론적인 도덕적인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끌고 가면은 네.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계속 뭉개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해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잘 모르겠대요. 이게 그냥 가족들, 친척들이 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답니다. 침묵을 근데- 지키는 건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침묵을 하시는 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족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뭉개고 가자. 네. 두 번째,
가족이 아니라 지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댓글팀들이 이것을 뭐 댓글을 썼다. 그것도 밝혀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선악 해석께서는 아니 당원 게시판에 어느 누구나 와서 윤석열도 욕하고 한동훈도 욕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왜 당원 누군지 왜 밝혀? 이름 밝혀. 이거는 정당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 주 안으로 당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측근이죠. 네. 처음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유튜버가 지금 강하게 언론을 다니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장해찬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을 또 그것도 지켜보시죠, 한번. 예. 왜냐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은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날 거라고는 몰랐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만약 했다고 한다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니 제가 다른 증거가 없는데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윤 대통령의 지금 여권 리더십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불안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중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많은 의원들이 이제 공천권도 없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단일 대우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의리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예. 결국에는 의원들 자기 선거, 지방선거, 대선 치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과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고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레임덕이 왔다고 봐도 되겠군요. 지지율 20% 내외인데 뭐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은 갖고 있지만 권위는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으로서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르고 4+1 개혁 올해 안에 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거는 레임덕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